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정호식 팀장이 유머 있어요. 알고 봤더니 최성원 연구원이 세미나 가야 되니까 딱 끊어갔던 거더라고. 네, 사라졌을까? 화면에서 갑자기 보시면 사라졌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요. 우리 정홍식 팀장이랑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원래 워낙 제약 회사들 좋아하시고 네. 많이 다니시는데 어떤 좀 다닌 느낌들이랑 최근 네. 제약회사들이 재무구조가 좋아요. 현금 흐름이 좋고요. 근데 사실 그 모든 원인은 제약회사가 좋은 거지 바이오 회사들이 꼭 좋은 바이오 거야. 회사들은 안 좋죠, 당연히. 네.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 지금 회사. 전형적인 중소형 제약사들이 현금 흐름이 좋고 마진율도 좋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너들도 나이 많고. 네,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R&D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판이 뒤집힐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자료를 준비한 게 이 생동 이슈를 쓰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저희 최성원 연구원이랑 저랑 뭐 중소형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형주의 경쟁력 없다. 중성주 발로 뛰자. 그래서 스몰캡이라는 게 사실 머리 쓰는 게 아니라 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탐방 쫙 다 가고 현재 상황이랑 업데이트 좀 제대로 하자. 탐방 많이 다녔어요. 이거 자료 쓰기 전에. 이거 이 정도 나오려면 종목 많이 다니는 건데. 네. 그래서 탐방을 가면 저희가 그런 거 많이 물어봐요. 현재 상황도 보지만 고민거리. 이게 먼 미래나 아니면 적어도 한 3년 그 정도 뒤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 많이 우려사항 같은 거 보는데 공통적으로 대형 제약사보다는 중소형 제약사가 이 생동 이슈에 관해서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다 왔다 갔다 들은 거구나. 네, 그렇죠. 저희가 뭐 이거를 바텀업으로 보지 어떻게 다 보겠어요. 노가다 뛰어서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고민을 해본 게 뭐냐면 2012년에 그러니까 7년 전에는 그 약가 인하 그것 때문에 제약주를 다 안 될 거라고 사람들 처음에 봤었거든요. 근데 안 그랬잖아요. 지금 멀티플 제일 좋은 게 사실 제약회사가 그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다른 게 있었어요. 저도 사실은 약가 인하 때문에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채찍을 쳤지만 당근을 너무 세게 줬어요. 리베이트 금지라는 걸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사 회사들한테 리베이트 하지 말고 그 돈으로 R&D를 해서 좀 이렇게 제약 산업을 좀 발전시키자 그렇게 나갔던 건데 리베이트도 안 주고 R&D도 안 했구나. 그 R&D를 안 하진 않았겠죠, 당연히. 했는데 그때부터 좀 많이 이렇게 벤처라든가 신약 개발도 이렇게 라이센스 인과 아웃 그 단어들이 그 전엔 별로 안 나왔을 거예요. 그 뒤부터 대형 제약사들 필두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게 포텐셜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게 결국 채찍보다는 당근적인 성격이 좀 강했다고 생각되고 근데 이번 이슈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뭐 저는 제약 담당자가 아니에요. 스몰캡 담당자이기 때문에 좀 더 모르는 입장에서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생동 이슈에 대한 결론은 단기적으로 2019년, 20년, 21년에 거의 중소형 제약사의 모든 제약사들이 R&D 비용이 올라가거나 R&D 비용이 안 올라간다면 경쟁력을 스스로 잃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 힘들어질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수혜기업이라고 찾는 회사들도 고민이 돼요. 그리고 R&D가 늘어날 거예요, 비용이. 제약 바이오가 안 좋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니까. 뭐 사실 주가는 실적이랑 다르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 제약 바이오는 그랬잖아요, 많이. 그래서 그 주가에 대해서 판단한 것보다는 그냥 정석적으로 그냥 펀더멘털만 놓고 봤을 때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대원 제약, 뭐 유나이티드 제약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그 하위 저희가 모르는 그 비상장된 중소형 제약사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가 되게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살아남는 자가 이제 모든 걸 갖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갈 거기 때문에. 요새 그 조그만 제약사들이 뭐 신약한다고 막 하나 넣어가지고 막 밸류에이션 만들고 막 이런 데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부터 조심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되겠지. 뭐 이 정도야 괜찮지. 뭐 특정 용어 얘기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 생동 이슈를 뭐 전문적인 것보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R&D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무조건 안 좋습니다. 더 뭐 리포트에 있는 내용들 거의 대부분이 이런 걸 피해가거나 여기서 조금 더 자유로운 회사들을 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어떤 회사들이 수혜를 받느냐. 아주 심플하게 자기들이 계량 신약이건 퍼스트 제네릭이건 제네릭을 잘 개발해가지고 생동을 받은 다음에 자기네 캐파만큼 딱 파는 기업들은 좋습니다. 야, 그게 몇 개나 된다고. 많이 안 되죠. 야, 네, 그게 쉽지 않죠. 이렇게 봐야 돼. 우리나라 그 정도 볼륨 갖고 있는 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로컬 쪽에 영업망이 탄탄한 기업들이 좋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로컬이야?
당연히 종합병원이 피해가 없기 때문에 종합병원의 그 기반으로 하는 제약사들이 좋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시거든요. 그건 뉴트럴이에요. 영향이 없다는 거긴 원래 썼으니까. 네. 네. 원래 지방에 조그만 의원 이런 데다 갖다 팔았던 건데 네. 뭐. 그래서 그럼 왜 걔네들이 반대로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왜 좋냐면 시간이 지났을 때 살아남으니까. 살아남으면 결국은 이제 과점이 되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그게 좋다라는 거죠. 그 안 좋아지는 기업들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그거죠. 자기들이 한 100만 개 정도만 생산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300만 개를 생산했어요. 그래가지고 팔았어요. 왜냐하면 200만 개는 다른 제약사들한테 판 거죠. 공장에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좋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재래릭도 되게 잘하고 R&D 능력도 뛰어난데 이렇게 오버캡하로 다른 제약사들한테 팔았던 제약사들 사실 우량한 데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런 데들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 가장 힘든 거는 그냥 랩 없이 그냥 연구개발 없이 팔기만 했던 거의 제약회사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영업만 했던 난립해 있던 회사들. 네. 작은 회사들이 제일 그게 힘들어질 일단 정리가 겁니다.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정리라는 표현도 조심해야겠다. 네.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저희 제목 자체가 중소형 제약사 탐방기잖아요. 네. 사실은 팩트 전달과 현실과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쓴 거예요. 근데 생동 이슈라는 게 가장 중소형 제약사들이 고민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건 네. 진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중소형 진짜 영세한 회사들인데 네. 거기서도 뭔가를 해야겠으니까 네. 막 뭐 갖다 붙여놨다고 네. 뭐도 한다고 그러고 막 네. 그걸 또 막 또 그걸 뭐 이 기술 아냐고 그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그런 거 이제 뭐 표현하자면 있지만 막 유튜브에도 나오더라고 그런 게. 네. 유튜브 뭐 장외 대박이 있다 그러면서 막 속으로 야 저런 게 정말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쪽은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 이 생동을 이슈를 알고서 뭘 좋은 걸 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공장 설비 같은 거 없는 회사들은 되게 힘들어지겠구나 정도만 알고 계셔도 네. 큰 환란을 피할 수 있는 네. 거지 이쪽에서. 그래서 좀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또 중소형 제약사들이 나타난 변화가 좀 한 가지가 있어요. 뭔데? 저는 돈 많은 회사들 좋아하잖아요. 수령금의 회사들.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2018년부터 공통적으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면 저희가 개인들이 바이오 기업들 많이 투자하잖아요. 이 제약회사들이 바이오 기업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R&D 활동을 이렇게 막 신약 개발 쪽이나 그런 걸 늘린다기보다는 지분 투자 형태, 지분 투자. CB, 전환사채 같은 거 그런 걸로 좀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동도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상장까지 해가지고 이제 뭐 판권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몇 명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벌린 느낌을 받다. 일동을 내가 좀 네. 아는데 뭐 네. 그게 벌려만 놨지 솔직히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잖아. 뭐 어쨌든 그 바이오 기업이 상장을 해가지고 이제 뭐 주식을 잘 사서 잘 판 거죠. 그치. 네. 그런 형태의 약간 중소형 제약사들이 투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만약에 상장한다, 바이오 기업 상장한다 그러면은 그 이제 주주 명부에 제약사가 어디가 투자돼 있는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재밌는 네. 아이디어인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바이오 기업들 상장하면은 뭐 미래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좀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크게 상장되잖아요. 그러면은 중소형 제약사 사실 시총 뭐 1,000억에서 5,000억 사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자기네들 제약사보다 바이오 상장하는 게 더 크게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세 차익을 많이 얻을 수 있고 아무래도 영업 외단에서 들어오는 돈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여기서 자기 자본 2018년부터. 투자네. TI네. 네, 그게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스타트업 단계 바이오 그런 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탐방 이것저것 갔는데 일단 뭐 종목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한약품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커버했는데 진짜 오래 보셨죠. 네, 대한약품은 이런 이슈에 있어서 그냥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무관하다라는 거고요. 네. 항상 무관해. 네, 무관해요. 그러니까 뭐 이 회사가 이제 멀티플이 8배니까 제약회사 치고는 좀 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하는 저도 부끄러워요. 왜냐면 바로 그 다음 질문이 이렇게 오거든요. 제약회사 멀티플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 않나요? 네, 네, 맞는 얘기예요.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 회사의 고유 뭐 가치로 보면 되는데 리포트에도 넣어놨지만 이 회사는 굉장히 심플해요. 뭐냐면 국내에서 기초수액제 만드는 세계 회사가 있고 세계 회사 중에 하나인데 매출액이 일단은 10년 이상 매년 올라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매년 올라요. 더 중요한 건 영업이익률이 매년 개선돼요.
놀랍게도. 사실 자신감은 없어요. 올해도 개선될까? 그렇게 보는 지 한 2년 됐는데 뭐 개선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이유도 아주 명확해요. 고정비성 비용 비중 감소, 매출액 증가에 따른. 그렇게 해서 마진이 개선되고 있고, 그 매출액이 오르는 이유는 뭐냐? 아주 그것도 쉬워요. 병원의 입원 일수가 늘어나니까 기초수액제가 늘어나고, 그러면은 병원의 입원 일수가 왜 늘어나느냐? 거기 그 병원에 입원된 환자 중에서 65세 이상 비중 넣어놨거든요. 2008년도에는 30% 중반대였어요. 30%에서. 고령화의 진정한 수혜자니까. 네, 지금은 50% 넘어요. 그러니까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병원의 입원 일수가 늘어나고 이것 때문에 대한약품 매출액이 늘어납니다. 웃긴 얘기 해줄까요? 원래 대한약품이 옛날에 대북 관련주로도 분류됐어요. 왜 그러냐면 대북 관련주? 북한에서 수액제를 못 만든다니까 잘. 수액제가 생각보다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또 만드는 게 또 간단치 않다 하더라고요. 네, 이게 그쵸. 가성비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꼭 마늘 주사 이런 거 말고 기본적인 거예요. 얘네들은 네. 마늘 주사 같은 거 팔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영양소액제 비중은 좀 낮고요. 그런 건 낮은데 오히려 그래서 JW가 뭐 또 있잖아요. JW 생명과학 거기는 그런 거 많이 한다고. 네, 거기는 아무래도 영양소액제 좀 많이 합니다. 그런 거보다 이게 더 낫다는 거지. 기본적인 거 하고. 그 회사들이 더 영양소액제 하니까 더 마진율도 사실 더 좋을 거고 네. 기술력도 더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 회사는 비용 컨트롤이 잘 돼서 자동화 다 돼 있잖아요, 얘네들은. 네, 그렇죠. 이제 제동화 다 시켰죠. 그러니까 투자도 많이 했거든. 네. 그래서 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자유롭고 주가가 많이 안 올라서. 이 회사 다 알고 있어서 근데 네. 좋은 거 좋아하는 이런 회사들은 원래 장기 투자 주주들이 많아가지고 네. 일반 투자자분들도 이건 오랫동안 그냥 다 들고 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근데 대한약품이 재밌는 게 제가 커버하는 종목들 전체 중에서 유일하게 순차입 형태 기업이었어요. 근데 그 2018년도 기준으로 순현금으로 돌아왔어요. 그랬어? 네, 그거 하나만 좀 달라진 점이고 나머지는 잘 버는구나. 네, 돈을 잘 벌기 시작하면서 좀 나왔던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은 이렇게 매년 성장했고 매년 이렇게 마진율도 나쁘지 않았던 회사가 이제 순현금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이게 경제적인 진입장벽이에요. 기초수액제. 그건 잘 벌 것 같은데 왜 안 하느냐. 쉽지 않았던 거죠, 과거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은근히 기술 격차가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많이 적어서 못 들어오는 거구나. 그 ROIC가 좋지 않았던 거죠. 재미없지, 네. ROIC는. 네. 그래서 장치 산업이라서 사실은 그게 경제적인 진입장벽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 사실 밸류에이션 나중에 기법 아마 또 하다 보면 나도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ROIC거든. 그게 많이들 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네. 보죠. 에바 밸류에이션 할 때 보는데 뭐 근데 안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 책 있잖아. 그 네. 책 어떤 좀 많이들 보시는 책에 네. 그걸 항상 강조하길래 보는 네. 거죠. 뭐. 작년 하반기에 근데 주가가 그때 코스닥 안 좋아지면서 그때 같이 빠진 건가요? 네. 아니면 뭐 다른 이슈가 있었나요? 주가 좀 안 좋았던 게. 실적이 더 이상 개선 안 할 거다라는 이슈도 좀 있었고. 좀 그리고 2017년에 병원에 입원 일수가 플랫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늘어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2018년 들어서 다시 좀 늘어났어요. 4.6% 정도. 이게 너무 웃긴 거야. 그냥 진짜 고령화 되면은 가만히 생각하면 얘네처럼 편안하게 고령화해서 그렇네. 계속 이럴 거야. 네. 그래서 그냥 이슈에 자유롭다 정도로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탐방 갔던 게 또 환인제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도 하셨었는데. 네, 환인제약이라는 회사는 뭐 저도 오랫동안 보긴 했었어요. 특이한 회사예요. 국내 정신과 의약품 1위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왜 자유롭냐면 이 회사는 남들이 만든 걸 갖다가 쓰기가 오리지널은 갖다 쓰죠. 오리지널을 갖다가 팔 수 있죠, 당연히. 근데 남들이 만들어 주겠어요? 안 만들어 주죠. 얘네들이 시장이 만들어야 너무 돼요. 적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 헬스케어 그 데이터 보면은 한 5천억 조금 안 되는 그런 시장 규모이기 때문에 근데 또 매년 성장해요. 성장할 수밖에 없죠. 딴 놈들은 못 들어와. 성장해봤자 요만한 시장에 성장하니까.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왜 환인제약은 여기에 특화돼 있고 다른 사람들이 왜 못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건 제 사견이 아니라 그냥 탐방 가면 이런 얘기를 해줘요. 이런 질문 다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영업도 중요한 건데 그 정신과는 의사를 만나려면 예를 들어 내과 같은 데는 뭐 좀 한 30분 기다렸다 만나거나 뭐 10분 기다렸다 만나거나 그게 가능하대요. 근데 정신과는 만나려면 2-3시간 기다려야 되고 그 2-3시간 기다려도 만날 이란 보장이 없대요. 그 말은 듣다 보니까 결론은 그거 같아요. 제약사라는 곳이 영업을 하려면 이게 시간 대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턴오버가 돼야 되는데 턴오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약사들이 여기에 집중하기에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업력이 탄탄하고
뭐 과거에도 이걸 했고 그래가지고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이 회사는 어쨌든 뭐 정신과 쪽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과 계열이 그 시장 성장하는 만큼은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이게 구체적 수치가 아니어도 과거에는 정신과를 진료받고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회색안경을 쓰고 봤어요. 저 정신병이야? 근데 요즘은 뭐 김구라 같은 사람 나와서 맨날 자기가 이제 뭐 자기 뭐지 무슨 병이라고 얘기하고 공황장애라고 하고 은근히 요새 뭐 조현병도 많고 우울증도 많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이걸 갖다 병으로 치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는 건 맞는데 또 여기가 제가 정신과를 가봤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라 약간 뭐 이거 뭐 큰 일은 아닌데 되게 편하고 시설도 좋고 호르몬 약 같은 거 이렇게 먹어서 치료하게 되기 때문에 의외로 저는 이 병원들도 되게 이제 조금씩 여의도에도 꽤 있는 거 모르지? 모르겠어요. 몰랐지. 예. 그 어디에 있냐면 그 저쪽 그 인도네시아에 대한 건너편에 그 낡은 건물 있지. 거기 2층 안경점 있고 옆에 있어요. 제가 말하는 구석구석이 의외로 많아. 그래서 저는 뭐 이 산업 자체는 커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 기업이 섹시하진 않더라고. 기업이 그냥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딱 그런 거 보면 이 시장이 큐가 커지고 막 이럴 것 같지. 좀 더 천천히 근데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는데 그냥 가장 큰 거 중에 하나가 인식의 변화예요. 옛날 분들은 딱 그거예요. 맞아요. 그게 사실은 한 줄로 그으면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는 그거예요. 네, 저번 최근에 호르몬제라는 걸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널리스트는 오지랖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뭐 이런 책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 뭐 투자의 뭐 법칙 뭐 이런 거 별로 재미없고 그렇잖아 솔직히 뭐 호르몬제에 대해서 책 같은 거 나온 거 있으면 이렇게 공부하는 책 같은 거 보면 재밌거든. 그러면 요새 그 버닝썬 이슈 나오니까 그게 다 도파민 과다 나오게 하는 거거든. 행복한 마음, 막 기쁘게 하는 마음. 인간이 여의도 사람들이 도파민 분泌잘 안 되는 거 모르죠. 그래요? 감정이 점점 약해지는 거야. 행복감도 줄어들고. 그럼 여러분 혹시 항상 화가 나고 행복감이 줄어신다면 그 근처에 병원에서 환인제약 약을 먹으시고 이거 농담이에요. 아니 이게 나는 그거 공부하다 호르몬제 공부하면 되게 재밌는데 호르몬제 공부해 보면 야 이쪽 시장도 때 참 다양하구나. 와이프가 혹시 막 우울해하고 그런다면 그것도 통원 치료 한번 잠깐 하면 훨씬 좋아집니다. 또 이상한 말 했다고 싫어하겠다. 그 한 분이 그 이리온 댓글창에 맞아, 이거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달아주셨는데 환인제약 관련해가지고 그 이렇게 어쨌든 Q는 증가하는데 P는 어떠냐고. P는 P도 같이 가는 건지 아니면 P는 그냥 플랫한 건지. 내가 방금 전에 한 얘기가 그건데. 그냥 그 P는 뭐 사실은 약간 인하고 떨어지면 오히려 약간 쉽지는 않아요. 내가 방금 했는데 그 얘기야. 그러니까 되게 Q가 멋있어 보이는데 딱 기업 보면 에이 안 되니까. 마진을 크게 먹는 거 마진은 먹기는 좀 어렵다. 전문의약품 이게 OTC가 없어요. 약국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P에 대해서는 현금 같은 건 되게 좋아. 환인이 그치? 네. 회사가 현금 같은 건 좋잖아. 그렇죠. 현금으로는 굉장히 좋죠.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제 오늘 편안하게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막 이런 거 Q 좀 늘어나는 거 나오면 막 Q가 성장한다 그러고 막 요새 유튜브 많으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환인제약 뭐 극등주 분석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관찰하면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회사. 그 1분기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상반기 실적 합쳐서 보셔야 됩니다. 작년에는 1분기가 잘 안 좋았고 2분기가 많이 좋았어요. 네, 올해는 1분기가 좋고 아마 2분기가 좀 덜할 겁니다. 합쳐서 보셔야 돼요. 회사는 괜찮다. 회사는 괜찮아. 그러니까 좋은 주가 그리고 좋은 주식이냐고 하시기에는 뭐 감론을박 좀 있는데 그냥 회사만 놓고 보면 참 좋은 회사 같습니다. 네, 좋은 기업 같아요. 좋은 기업과 좋은 주가 맞아. 이게 참 좋은 이게 쉽지는 않은데 좋은 기업이 나쁜 주가일 때도 많아요. 그걸 제일 조심해야지. 그 동아약품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오래된 거의 뭐 팔명수 800년대부터 있었던 회사 같은데 이게 이 이슈에 대해서 자유로운 이유는 이 회사 역시 일동과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데 OTC에서 거의 대부분 돈을 법니다. ETC는 좀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슈에서 좀 자유로운 거고 근데 OTC 일반 의약품을 놓고 보면 계속 성장을 해요. 이 회사가
성장을 뭐 아이템 다 아실 거예요. 가스 알명수, 후시딘. 네, 후시딘, 후시딘도 있다 팡콜. 맞죠. 그리고 요즘에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약국하면 이치라는 치약이 있어요. 네, 그거 비싸요. 10,000원 조금 안 됐던 것 같은데 잇몸에서 피나거나 그러신 분들 그거 시리거나 그래? 그럴 때 그거 쓰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안 써봤는데 뭐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계속 급증하는 거 보면 많이 팔리니까 급증하겠죠. 그래서 이런 일반 의약품이고요. 일반 의약품은 아시다시피 처방전 없이 그냥 저희가 약국 가서 저희가 이거 주세요 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생동 이슈 여기선 좀 자유롭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OTC 쪽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여기는 약간 특이한데 저희 언제였었지? 한 2013년인가? 그 정도 이후부터 그 편의점에서 약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몇 년 전인데 근데 가스 알명수 보셨을 거예요. 편의점에서. 그리고 팡콜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국에서만 파는 것만 보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편의점과 약국의 합친 매출액을 보면 늘어납니다. 유통망이 확대된 거죠. 그래서 뭐 성장이 좀 차근차근 나오고 있다. 사실 미국은 드럭스토어 같은 게 굉장히 발달했죠. 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이제 이게 네. 자꾸 하도 많이 생각보다 진출 못하고 있는 거지 뭐. 네. 뭐 그런데 이게 그 진출하고 그런 것도 좀 봐야 되는 게 이 회사는 뭐 다른 면으로 봤을 때 그 팡콜 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했던 것 같은데 가스 알명수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임산부들 먹었을 때 약간 위해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채널로 이렇게 약간 원료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분류해서 좀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간에 뭐 실적은 되게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약 같은 그런 회사가 아니라 네. 워낙 그 베스트셀러 제품들이 네. 있으니까 네. 편안한 회사죠. 그 마지막으로 경동제약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OTC 쪽에 대해서 마케팅 비용은 되게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실적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별거 아니 이거 맨날 아이유 광고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얼마 그날에. 나는 제약회사가 광고 많이 나오면 불안해. 실적이 안 좋아지고 진짜라니까 영창 웃지만 나는 이렇게 남들 웃는데 광고 나와서 눈에 많이 띄면 좋다 그러지 중소형 제약사들 광고 많이 하잖아요. 실적이 이렇게 별로야. 이게 광고가 되게 비싼 거거든. 네, 비싸요. 바디프렌드 광고 많이 하더니 요새 만만치 않잖아 실적이. 근데 네. 아이유로 광고를 쓰더라고. 네. 그날이라고 그 뭐지? 네. 그게 무슨 약이더라? 그게 게보린이랑 뭐 펜잘 그런 거랑 비슷한 약이에요. 엄청 광고비 쓴 거야. 네. 나도 이름을 아는 거 보니까 성공했지. 그의 실적은 별로거든.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광고비만큼의 OTC의 매출이 파격적으로 올라오진 않은 상황에서 그럼 ETC로 돈을 다 버는 건데 아무래도 생동 이슈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 있고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동아나 뭐 환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경동도 마찬가지고 이 회사들이 지금 다 투자해놓은 벤처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셋 다 돈 많은 회사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더 깊게 들어가가지고 한번 그걸 다뤄야겠네요. 그런 투자한 회사들에 대해서. 뭐 사실 그거는 상장하기 전까지는 사실 알죠. 모르는 거니까. 네, 다들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랩들인 거죠. 대학교의 산하, 뭐 벤처. 그죠. 거의 초기 거 들어간 거. 네, 스타트업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장 좀 직전에 그런 데도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초기를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요새 약간 불안한 게 너무 바이오 그런 투자 쪽에 애들 많이들 가 있더라고. 꼭 제약회사 말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코롱 이 사태에 대해서 뭐 여기서 방송에서 할 내용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쪽을 투자 많이 하던 애들은 좀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로 받아들이더라고. 그렇지. 뭐 오늘 할 얘기는 아니고 뭐 장도 안 좋은데 또 이런 얘기 해봤자 뭐 그런데 그래요. 오늘 세훈연구원이 이제 저번에는 기초 세미나 자료를 올렸고 다시 한번 그거 들어오셔도 좋고 오늘은 공동 생동성 제한 이슈와 중소형 제약사를 정말 아까 우리 정은식 팀장이 노가다 뗐다 막 표현까지 썼는데 다녀오셔서 정리한 내용이니까 뭐 장이 좀 이럴 때 같이 좀 업데이트하면서 우리 상황의 변화를 좀 기다려 봅시다. 사실 이 생동성 이슈도 많이 물어보셨던 이제 질문들이에요. 그치? 네, 근데 이제 정확한 내용들 잘 모르시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네. 나도 저희도 정확히 모르고 항상 투자라는 게 그때그때 환경을 갖다 우리가 같이 서치하고 리서치해가지고 이해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원래 쓰려고 했던 내용이 아니라 탐방을 갔더니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쓴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주워 들은 걸 갖고서 자꾸 과장되게 얘기하거나 마치 이게 어떤 예언자처럼 얘기하는 걸 경계해야지. 리서치 베이스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상황을 조금씩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 아닐까. 지금 어려운 상황이냐 우리 다 같이 이런 어떤 업데이트하는 과정, 우리가 좀 정말 안 좋은 것들도 저희 매일 보고받고 있는데 많이 답답해들 하실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보면서 길게 본다면 또 어떤 우리가 상황의 변화 그리고 또 어떤 개선 가능성도 찾아보고 또 안 좋아진다면 또 그땐 저희가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여튼 함께 더 고민합시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오다 이리오.